3교류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4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9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8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계유월 무자일이 되겠고 일진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귀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대한 교훈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운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금왕절인 6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금이 제왕지가 되니 무토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가는 것이고, 또 무토가 유에 이르면, 신에 이르면, 신월에 이르면 병지가 되고요. 6월에 이르면 사지가 되고요. 술월에 이르면 묘지가 돼서 좋지 못할 것 같지만, 토는 술월이면 일간이 왕이지기 때문에 술월의 무토는 묘지라고 해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신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금이 많아지게 되면 약한 무토의 기운을 과다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을 먼저 찾는다. 물은 무토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할 때는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죠. 간목. 그래서 무토는 간목을 취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를 하지만 신월, 6월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 썼다가 큰일 났죠. 극설교집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를 먼저 쓴다. 그러면 이것도 좋지 못한 게 뭐냐면 병화를 먼저 써야 되는 것이지, 개수를 먼저 쓰게 되면 일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쓰게 되면 무토를 촉촉하게 윤택하긴 하지만 화가 없으면 토가 썩어버리죠. 후패된다 그러죠. 땅도 썩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심어봤자 좋은 작물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화를 먼저 얻어서 화생토, 일간 무토를 갖다가 튼실튼실하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금을 갖다가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정화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 병화는 조후할 때 좋은 것이고 정화는 금을 억제할 때 쓰는 것이 좋은 것인데, 6월의 병화는 금이 왕해서 무토를 갖다 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토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죠. 물론 정화를 얻어서 병화는 무토를
생해주고 조후해주는 용도, 정화는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용도, 이렇게 쓰면 뭐 더욱 좋겠지만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굳이 둘까지는 필요 없죠.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 실하게 만들고 금을 갖다 억제해준 연후에라야 개수를 이렇게 써서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진술, 중, 미, 토 등에 또는 4, 5화를 봐서 6월이라 하더라도 무토 자체가 신강해지게 되면 이때는 병화 개수를 얻은 연후에, 이거 두 개 빼고 간목을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6월에 무토는 병화 개수를 쓴 연후에 간목을 다시 세 번째로 취용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주가 완벽하게 구성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특히나 6월은 원령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은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별도로 신월에는 물이 필요 없죠. 6월에는 반드시 개수 또는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있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는다. 가을에도요, 겨울에도요, 비가 오지 않고 물기가 없으면 땅이 마릅니다. 꼭 뜨거워야지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비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이 차가운데도 물기가 없으면 사막화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암호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서 재미지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무토일간이 될 것이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겠습니다. 자, 무토 6월생 일간의 특성과 월령의 특성 중요하고, 세 번째 중요한 개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격국과 용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하는데, 사주에는 어떤 사주가 좋은 것이냐? 중화된 사주가 좋다. 중화는 무엇이 중화되는 것이냐? 왕쇠와 한열이 중화되는 것이다. 왕쇠는 왕상휴수사라고도 하고요. 한열은 한난조습이라고도 하는데, 왕사는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 이것이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 오행이 너무 왕하거나 한쪽 오행이 너무 약하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요, 사주가 너무 뜨거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사주가 너무 습해도 안 되고, 사주가 너무 건조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 중화된 사주. 중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느냐?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보게 되는데, 역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속에서 격국과 용신을 보게 됩니다.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라고 했고요. 월지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습니다. 양대 음의 관계, 즉 양토가 음금을 받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보게 되면 토생금해서 토는 금을 생하라고 하죠. 즉 양토인 무토가 월지 있는 유금을 생하고자 한다. 일간 무토인 내가 생하는 것이죠. 내가 생하는 것. 이것은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생자는 식상, 육신으로는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내가 생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생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생아자는 인성입니다.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낳아주는 것이니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아생자 식상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 바로 이거는 나의 자식 같은 개념, 자식 같은 게 나의 아이, 자식 같은 개념. 특히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상을 자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랫사람으로도 이렇게 식상을 표현도 하고, 아니면 내가 발산하는 말, 언어, 행동 등등을 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일간도 왕한 사람들은
설단생금이라고 해서 설단생금이라고 해서 보다 말 혀끝으로 돈을 번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교수라든가 대석학 같은 사람들이죠.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식신 또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언변이 좋고 머리도 뛰어나고 또 외관이 출중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존감도 되게 높은 사람들이 많다. 식신상관격들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특히나 이 식신 또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격에 비해서 자존감만큼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강하고 자기 주관 또는 자기 어떤 의지력 같은 거, 지구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특성이 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간이 신왕한 상태에서 식상이 세력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은 반대로 일간은 약한데 신약한데 식상이 많아서 설기태과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했던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됩니다. 언어가 말을 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요. 불화쟁이라고 하죠. 품생품사,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속은 내실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바로 또 일간이 약한데 식상만 많은 사람들, 마치 목도리 도마뱀처럼 겉은 커 보이지만은 실상은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바로 이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그러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식신격 상관격이든 뭐 정제격 편제격이든 예를 들면 또 정관격 편관격이든 일단은 일간이 신왕한 것이 일단 기본. 너무 또 일간이 너무 왕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일간 세력이 있어야지만 식상도 재성도 그 다음에 관성도 감당할 수 있다. 일간이 약할 때는 어차피 뭐다 비ገብ이라든가 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상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요. 자, 식상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음의 관계 또는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 또는 반대로 양의 관계가 성립되면 음양의 조가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토인 무토가 음도인 유금을 봐서 상관격이 되는데 이거는 원령 자체가 금왕절임에 반해서 6월은 토는 약하죠.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그를 뭐라고 한다? 진상관격. 일간이 토고 상관이 금이니까 토금 진상관격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진짜가 붙으면 어떻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토금 진상관격도 결국은 뭐야? 설기태과한 그런 뉘앙스, 설기과다한 뉘앙스가 있다. 즉 신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상관 폐인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6월에 토라고 하는 것은 인성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정인이 좋을까요? 편인이 좋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런 거 가지고 또 말을 하는데 물론 정인은 나를 낳아주는 생모 같고 편인은 계모 같다 하더라도 일간의 특성으로 보면 6월의 무토는 정인인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편인인 병화를 얻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6월에 무토가 병화를 얻으면 화생토해서 병화는 토를 생한다. 화생토해서 병화가 일간 무토를 생하고 또 화는 금을 극하죠. 화가 있으면 원령의 왕한 금의 기운을 갖다가 화급급에서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신이익이라고 하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일거양득 병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일간도 돕고 왕한 식상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의 사주가 되는 것이고 더해서 뭐다?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것을 얻어서 무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쓰는데 이렇게 병화 개수가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이 있어서 일간 무토가 너무 왕하다라고 했을 때는 더해서 간목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자, 먼저 어디를 볼까요? 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토를 얻었습니다. 자, 진토는 무토 입장에서 뭐가 되죠? 비견이 되죠. 비견. 그래서 비견을 보게 되면은 일간 무토를 도와줄 것 같은데 진유 합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상관격들은 비견급제인
를 얻는 것보다는 화를 얻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뜻은 비견겁제를 얻으면은 일간이 통근하고 또 일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금이 왕해지는 하나는 하나는 잃는 격이 되지만 화는 아까 말했던 일거양득의 이루어있기 때문에 상관기업들은 비견겁제보다는 인성을 얻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지에는 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가 되는 것이고 개수가 월간에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니 무토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진토 하나밖에 없는데 진유합금에서 진토의 기운도 많이 금을 생하는 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일간 무토가 굉장히 허약해져 있다. 박토가 되어 있다. 박토라고도 하고요. 허토가 되어 있다. 허한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있게 되면 물론 무토가 왕했을 때 간목은 무토를 소독해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이렇게 간목이 약한 경우에는 간목은 무토를 극하게 되니 더욱더 약한 무토가 무토로 인해서 더욱 더 허약한 토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지에서는 어떤 글자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얻어서 무토를 생해주고 금을 억제하고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6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의지할 것이 3주를 놓고 봤을 때 진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토 하나에 간신히 뿌리를 두는 정도였는데 진유합금하는 바람에 이 진토 자체가 토로서의 기능보다는 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토가 굉장히 약했다라고 했죠. 수가 있으면은 한습하게 만들고 수는 간목을 생해서 간목이 일간 무토를 공격하게 만드는 구조였었는데 생에서 다시 수를 보게 되면 사주는 더욱더 한습해질 것이고요. 수는 다시 간목을 생할 것이고 간목이 다시 무토를 극하게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 네 글자를 8글자를 모두 봤을 때 화라고 하는 인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단점이고 사주는 한습하고 무토는 의지할 곳이 없겠습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당연히 화토 운을 가서 일간을 도와주면서 또 조후까지 해주는 그러한 구조의 운을 만나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시도 마찬가지죠. 임자시나 계시나 화가 없는 곳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무토 자체가 완전 고립무원 연지 있는 진토는 진유합금에서 그냥 토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일간이 너무너무 외로운 환경에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축시 같은 경우에는 시지의 토를 바짝 이렇게 자축합이 있는데 금수가 많게 되면 이걸 자체를 자축합수로 보기도 참 애매한 그런 구조입니다. 역시나 토로 본다 하더라도 일간이 뭐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역시나 금왕절인 가을에 중추지절인 가을에 화가 한 점도 없는데 물만 많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토가 후패 썩어버리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절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고요. 갑인시 또는 을묘시가 되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데 금은 나의 기운을 뺏어갈 것이고요. 수는 목을 생해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다시 갑인이라고 하는 또는 을묘라고 하는 관사를 보게 되면 역시나 약한 무토를 목극토해서 무토가 더욱더 약해지게 되는 박토가 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인중병화가 있긴 있어도 물론 인중병화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장생된 인중병화를 쓸 수 있지만 역시나 없는 것보다 낫다 하더라도 관살이 너무 많아서 일간 자체가 생존하기조차 좀 어려운 환경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을묘시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진합수가 되겠죠. 진유합금, 자진합수 다 뭐예요? 금수가 왕해지는 구조가 되겠죠. 물론 무토가 여기 있는 진토, 여기 있는 진토에 전혀 100% 뿌리를 못 내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뿌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사주의 틀이 뭐다? 금수가 왕해서 사주가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병화 투출돼서 무토를 생하고 아까 구조처럼 조후도 하고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일신삼익의 용신으로 써야 될 병화이지만 지지로 뭐가 없습니까?
지지로 병화가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연관 있는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무토를 생하고 조우도하고 금을 억제할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병진시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일단 병화를 얻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요. 병화가 너무 약하더라도 운에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이 병화는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조금 화기가 좀 부족하다는 면이 있지만은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병진시는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나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임신대응은 잘 넘길 수만 있다면 어차피 목화운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병진시보다 화가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 정사시 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사시는 천간에는 병화가 아니고 정화이지만 사에 뿌리던 병화이기 때문에 또 간목도 이렇게 생조해 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병진시 또는 이렇게 정사시 정도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생시가 되는 것이고, 본시 무오시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시로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술하고 우하고 좌우충이 되다 보니까 무토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오화이가 좌우충을 해서 불이 꺼져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오시는 그래도 선생님 없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차라리 좌우충을 안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 자진합수가 되기 때문에, 자진합이 되기 때문에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건 진유합 금의 좌우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경신시, 신유시 또한 금왕절에 다시 생시에서 식상 금이 왕해지게 되면 역시나 일간무토는 의지할 곳이 매우 약하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병진시 또는 정사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뭐 남자라면 뭐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좀 좋겠고, 여명이라면 정사시도 나쁘지 않지만 뭐 병진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병진시 또는 정사시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 명식에는 가장 합리적인 생시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